부가세 신고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사항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교재 35페이지 과세면세 경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 관련 확인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관련된 그 이론에 관련 내용들은 저희 교재 139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9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부가세 신고할 때의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적절하게 발급했는지, 적절하게 발급받았는지, 뭐 이런 관련된 확인사항에 대한 부분들 하고요. 두 번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인지, 그렇지 않은 항목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매입세 불공제 관련된 확인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들은 언급을 좀 미리 좀 했고요. 매입세 공제, 불공제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과세면세 경업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내용권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과세면세요. 과세와 면세죠. 과세면세 경업사업자. 이 과세면세 경업사업자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는 거죠. 이게 과표 관련된 거, 그렇죠? 과세표준 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중요한 거는 공제권일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여부. 여부들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급하는 입장이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명확하대요.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 해당되는 내용이 명확하다면 과세는 과세로 가는 거고 면세는 면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다툼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항은 확인사항의 체크리스트 사항권은요.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할 때 이 두 가지 모두 다 불명확한 거예요. 불명확. 이것도 불명확. 왜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러면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거 안분해야 되거든요. 안분. 이것도 안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심은 어떻게 안분하는 건데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안분하는 건데 뭐 이런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안분에 관련된 내용권의 언급이 좀 되어 있는데 저희 교재 35페이지의 확인사항권들은 총 9가지에 관련된 확인사항권으로 언급이 좀 되어 있는데요. 과세표준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쪽에 과표 쪽에 확인사항이 걸려 있고요. 저희는 안분권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과표의 안분권들은 실무진 쪽에서 잘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매입에 대한 안분권들도 생각보다는 좀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공통사용제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 수익 구입 비율로 안분하였는가. 그래서 과세 면세 수익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분할 때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공급가액권으로 안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매입가액 부분들로 안분을 하고 뭐 사용 면적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고 이런 세법 관련된 기준들이 좀 이렇게 열거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마 공급가액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공급가액 비율권으로 안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가액에 대한 비율을 적절하게 잘 구분했는지 그러면 과세 금액하고 면세 수익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게 1단계니까 그런 비율로 안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상 답변 내용은요. 예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장이 구분되는 건설업이요. 이게 이제 건설업이 주택건설업이 들어갈 경우에는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건설 공사권들은 그거는 면세권이잖아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아파트 공급분에 대해서는 과세권이겠죠. 그러니까 저희 거래처 중에 인테리어 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과세 사업장에 들어가고 면세 사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재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사업장의 자재, 뭐 예를 들어서 벽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하고 면세 사업장에 들어가는 벽지권하고는 다르지 않을 거잖아요. 한꺼번에 벽지를 구매해서 과세 사업에 이용할 거고 면세 사업에 이용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안분할 건데 근데 우리가 공통매입세가 안분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현장별로 과세 금액
면세 수익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예규등을 보면은 건설업장의 공통배수 안분권들은 현장별의 수익 금액으로 안분을 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확인사항 질문사항은요. 현장이 구분되는 건설업의 경우 현장별 과세 및 면세 수익 금액 비율로 안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별로 수익금액이 구별되는 경우라면은 현장별의 공통매입건들은 현장별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사는 실무적으로 다 적용되는 내용이겠죠. 그럼 이제 본사에 관련된 공통매입건들은 전체 이 건설업체 종목의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별로 안분을 하고 본사는 전체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하는 조금 복잡한 업무 처리가 좀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잘 하셔서 매입세 공제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여쭤보는 내용인 거죠. 예상 답변은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건설업 본사의 공통매입세의 경우 전체 과세 및 면세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인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건들은 적절한 분들로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분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되는가? 이 안분계산 생략을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안분계산 생략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교재 141페이지 보면 열거가 좀 되어 있는데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거죠. 그렇죠? 5% 미만. 그러면 전부 다 과세 사업에 이용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도 돼. 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당연히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매입세액이 500만 원인 거예요. 매입가액이 500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500이면 공급가액은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거는 의미가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다 하더라도 안분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내용이겠죠. 아무튼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일 경우라면 안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통 과세표준의 안분권들은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안 하죠. 그리고 다만 공통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공급가액 5천만 원인 이 미만일 경우는 또 안분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공급 입장에서의 매입 입장에서의 안분계 상략권들을 연결해서 상위 생각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 매입세 너무 작은 금액이죠. 역시 매입세액이니까 공급가액 금액 기준으로는 50만 원 정도 정리되시겠네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인 경우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신규로 사업한 개시한 경우에는 뭐 안분에 대한 분들은 크게 고민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무튼 안분 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됩니까? 예상 답변은 아니요. 그럼 안분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예상 답변 네. 그러면 안분하지 않으셔도 뭐 무조건 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셔도 괜찮은 부분들인 거죠. 자, 다섯 번째 확인 사항은요. 예정 신고 시 안분한 공통 매입세액은 확정 시 정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하는 난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정 거에 매매한 건의 내용은 예정 때에 안분을 하고요. 확정 때 정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정에 대한 정산권들에 대한 부분들로 정확하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확정 신고 때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섯 번째 확인 사항이 확정 신고 시 구입한 공통 매입세액은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수익 금액 비율로 안분하면 안 되고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수익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확인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확정 신고 기간인 5월 1일 날짜에 공통 매입세에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공통 매입분이에요. 자, 이거 안분을 해야죠. 이거 안분할 때 해당 과세 기간에 면세 과세 수익 금액 비율로 안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금액으로 안분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요 기간 동안에 수익 금액 비율로 안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익 금액 과세 면세 비율로 안분하는 거냐? 이것도 아닌 거죠.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과세 기간별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1월 1일부터 5월 1일 날 샀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 면세 수익 금액 비율로 안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정 신고 때 매입한 금액도 확정 신고 때 정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과세 기간별의 정산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분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상 답변은 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7번째 확인사항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공통매세 안분 계산 후 면세 수익 금액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납부 환급세 재계산이라는 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납부 환급 재계산을 통해서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다시 쉬운 말로 토해낼 수도 있고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전제 조건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어야 되겠고요. 직전 과세기간, 과세기간입니다.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은 1기, 2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과세기간별로 5% 이상의 과세면세 비율이 차이 날 때만 납부 환급세 재계산이라는 걸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러한 요건 충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쭤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건으로 적절하게 환급이 잘 되는지 내용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8번째는 납부환급 재계산에 관련된 추가 대응 내용인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납부세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했습니까? 몇 번 지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18년 6월 1일 날에 구매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공통매입 안분권이랍니다. 그러면 2018년 6월 30일까지 해서 안분했을 거예요. 안분했고 납부환급 재계산에 충족은 된다더라. 그러면 확정신고 때마다 납부환급 재계산이라는 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몇 번 지냈느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번 지난 거죠. 6월 1일 한 달밖에 안 되지만 과세기간별로 납부환급 재계산을 하는 것들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지났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 한 번 지났어요? 한 번. 그러면은 2019년 6월 30일 날짜 확정신고 2019년 1기 신고할 때 또 환급 재계산하는 거죠. 요건 충족되면. 그러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 몇 번 지난 거예요? 그렇죠. 6월 30일 한 번 지났고 2018년 10월 30일 한 번 지난 거죠. 2번 지냈네요. 2번. 이렇게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납부환급 재계산을 적용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상 답변은 네 라고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째 검토 서식 관련 확인 사항은 관련 신고 서식을 작성했습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당연히 작성해야죠. 그렇죠? 예정 때 기입하는 공간하고 확정 때 기입되는 공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연결해서 생각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9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더 많은 확인 사항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신고할 때마다 검토하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물론 더 많은 풍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만 언급을 좀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광고한 채 세금 신고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예외적인 내용들은 사업장마다 좀 특이할 거니까 그런 사업장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관리권들이 정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가지 정도권으로 과세면세 경업사업자의 공통매입 확인사항에 대한 분들은 마무리를 하죠. 수고하셨습니다.